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취미랑 특기를 적는 란이 있었거든요.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 취미가 취업 당락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뚜렷한 취미가 없거든요. 의외로 되게 일중독이라서 쉬는 날에도 막 일에 관련된 거를 찾아보곤 하는데, 문득 이 취미가 뚜렷한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. 왜 가끔씩 좋아하는 걸 막 얘기할 때 눈이 막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좀 저렇게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취미를 갖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, 이 취미를 갖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 운동 같은 것도 장비를 사두면은 그 장비가 아까워서라도 계속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이번에 취미를 갖기 위해서 구매했던 것들, 그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아식스의 젤카야노 32라는 러닝화이고요. 사실 이거를 구매하면서 제가 러닝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이 신발 덕분에 뒤늦게 러닝에 좀 재미를 붙였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러닝을 시작했던 거는 한 2, 3년 전에 퇴사를 하고부터였는데, 막 열심히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헬스하기 전에 몸풀 겸 한 2, 3km 정도 뛰곤 했었는데, 그 뒤로 막 러닝이 붐이었던 거에 반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러닝이 막 재밌지는 않았거든요. 특히 올해 초에 이 무릎이랑 발목이 아프고부터는 이 러닝에 대한 흥미가 싹 가시더라고요. 근데 제 아내가 꾸준히 뛰는 걸 보고 저도 좀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자세도 교정하고 또 신발도 좀 새로 사야겠다 싶었어요. 왜냐면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뛸 때마다 이 왼쪽 발목이 살짝 돌아가서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화가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보다가 지난번에 일본에 간 김에 이 아식스 신발을 신고 뛰어볼 수 있는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거를 먼저 경험해보고 결국 구매해 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한 100km 정도 뛰어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. 물론 이 신발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자세를 교정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실제로 뛰었을 때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 지지력이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광복절에 광복런도 하곤 했었는데, 제가 지금까지 5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 이상을 뛸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, 그렇다 보니까 더 뛰게 되고 하면서 이런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러닝은 좀 돈이 덜 드는 취미이기도 하고, 저도 이 러닝에 돈을 들이는 게 좀 아까웠는데 자기한테 맞는 장비를 사는 거는 이 취미를 장기간 가져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으로 얘기해 볼 취미는 음악 감상인데요.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감상하는 게 취미가 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 홍대에 있는 김밥 레코드라는 곳에 가서 이 아무튼 레코드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, 이렇게 음반을 사서 듣는 거 역시 취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 뮤직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했었거든요. 노래를 듣는 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랬었는데, 그렇게 듣는 노래랑 이 앨범을 꺼내서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그거를 재생시켜서 듣는 노래랑은 조금 그 맛이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무지의 CD 플레이어인데 이게 뭐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오히려 막 CD 돌아가는 그 잡음이 더 큰데, 근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각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과 감각을 통해서 듣는다면은 음악 감상 역시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, 다시 돌아와서 이 앨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조금 난해하긴 해요. 표면적으로는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결핍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데,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곡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앨범을 사기가 망설여졌던 것도 있는데, 최근에 유튜브에 이 앨범을 만드는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는데, 그걸 보고 이 곡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앨범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 급류라는 소설인데요. 저는 그 취업 준비도 오래 하고 이직 준비도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지 소설은 잘 안 읽게 됐었거든요.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거를 추천받아서 읽어봤는데 이 급류라는 제목처럼 진짜 몰입감이 엄청 좋아서 하루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. 이 소설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어린 시절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 이제 남녀가 점점 그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소설인데, 저는 사실 이 줄거리보다 이 종이책을 읽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. 제 생각에 뭐 소설을 보는 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쇼츠를 보는 거나 둘 다 뭐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근데 왠지 이 쇼츠를 보고 나면은 막 허탈한 마음이 있는데 책마다 다르겠지만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또 이 한 권의 책을 끝냈을 때 오는 약간의 자기 효능감도 있고 아무래도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좀 더 멋져 보이잖아요.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방금 앨범 소개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종이책이 주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은 이북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 달에 10,000원이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이북이 정말 좋긴 한데 왠지 모르게 저는 항상 이 종이책이 더 끌리더라고요. 뭔가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가 꺼내서 지하철에서 보는 그런 경험이 이북에서 느끼는 경험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종이책을 보는 거 역시 되게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그럼에도 이 책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어떤 책을 골랐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그 강박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병렬식 독서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꼭 끝내야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읽고 또 다른 책에서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걸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병렬식 독서를 하면은 어떤 책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지더라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시도해본 취미는 레고인데요. 레고는 사실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제가 그때 동네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보통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레고를 곧잘 사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뭐 박쥐성이라든지 해적선도 사보고 아무튼 골고루 되게 레고를 경험했었는데 크면서 리니지에 빠지면서 아무튼 그 뒤로는 레고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 고잉 메리오를 보고 좀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투니버스 시대다 보니까 이 원피스에 워낙 익숙하기도 했고 또 알아보니까 이 고잉 메리오가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거를 구매하기 전부터 또 구매하고 나서도 엄청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. 왜냐면 레고라는 게 정말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. 어렸을 때도 이 레고를 살 때 가장 좋았던 순간은 딱 구매하는 그 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거지 뭔가 즐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또 요즘에 취미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취미가 발전되면 특기가 되고 특기가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취미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레고를 살 때 그런 고민이 엄청 됐어요. 근데 막상 이번에 사서 조립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제 아내랑 같이 이거를 조립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조립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어려웠거든요. 실제로 예전 레고들은 설명서가 엄청 불친절해가지고 무슨 틀린 그림 찾기처럼 다음 블록을 찾아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 레고를 조립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.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서도 엄청 친절해졌고 브릭들도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조립하는 난이도가 정말 쉬워졌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빨리 완성해야 되고 완성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게 꼭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되나? 왜 이 레고를 만들 때 그 홈에 딱딱 들어 맞아지는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레고를 조립하는 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더라고요.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나 시간을 쏟으면은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서나 뭐 주말에 시간을 보내기에는 충분히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요.
사실 오늘 영상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100번째로 만드는 영상인데 이 100번째 영상을 기획하면서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꼭 취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었고, 취미의 의미가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하고 싶은,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요즘에는 솔직히 핸드폰으로 뭐든 할 수 있고 살기가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놓치기가 되게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고, 비록 패션 채널이긴 하지만 구독자분들께도 계속 그런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저랑 함께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